다음은 최혁진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기자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을 잘 보십시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국민의힘과 검찰이 서로 짜고 공모해서 쇼를 하고 앉아 있어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지금 전쟁 도발한 외환죄가 드러나니까 이걸 덮으려고 갑자기 대장동 사건 가지고 연박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웃기는 짓이에요. 이 검사놈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자, 항소를 하려고 하니까 추가적으로 피고인들이 허위 조작 날조한 거 증언할 것 같아서 겁이 나요. 항소를 안 하려고 하니까 항소 안 하면 피고인들을 압박할 수단을 자기들이 내려놓게 돼요. 마침 그때 장관이 신중하게 해라 그러니까 얼씨구나 하고 외압받은 척 쇼를 하고 사직서 내면서 도망가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성호 장관이 신중하게 하라. 왜 그러겠어요?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이 얘기하셨죠. 배를 가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의원님 조용히 해주세요. 뒷거리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검사들한테 장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국민정서 고려해서 신중하게 해라. 어떻게 피고인한테 배를 가른다. 너 애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검사들한테 그럼 뭐라 그래요? 잘하신다 그래요? 신중하게 하라 그러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자, 외압하고 허위로 조작된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노만석 직무대행 오늘 연간했어요. 미친놈 아닙니까? 예? 지금 이상하게 연간을 내요. 배를 가르겠다라고 한 검사놈들 데려다가 당장 감찰하고 수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지. 지가 지금 방구석에 들어가서 숨을 뗍니까? 이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대한민국 검사들이 하고 있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국민의힘이 여야를 떠나서 검사들이 이렇게 불법을 한 게 나타나면 같이 문제 제기하고 국가 기강을 무너뜨린 검사들을 단죄자라고 해야 되는데 좋아서 희락낙해요. 때가 왔다고. 정신 차리세요. 누구한테 감히 제정신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본인들부터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저는 분명하게 요청드립니다. 법무부 장관께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 모든 검사들 반드시 직무배제하고 대기 발령하고 사직서 처리 절대 해주면 안 됩니다. 경찰을 통해서 수사하고 범죄 행위가 드러나면 반드시 공무원연금 박탈하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임을 통해서 변호사 자격까지 박탈하는 본보기를 보아야 공직기강이 제대로 서고 국민을 검찰이 우습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 물읍시다 그러면.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그래요? 네, 그러면 박지원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네.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서 검찰이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지시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해명됐습니다. 만약 법무부 장관이 항소를 해라? 하지 마라. 했으면 개입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신중하게 이 말은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지금 12월 3일이 내일 모레입니다. 내란이 일어난 게 1년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 세력을 청산하지 못하고 여기에 끌려다니는 것, 이건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결정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정의로운 검찰이라고 하면은 왜 윤석열 즉시한 거 그리고 김건희의 그러한 비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선택적 항명을 하는 검찰 조직에 대해서 저는 이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대행도 멍청한 액수입니다. 그리고 비겁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자기가 할 수 있었는데 안 하고
합의하고 나서는 이제 발을 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선택적 항명을 하고 있는 내란 세력, 이 검찰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은 단호한 인사 조치로 공직기강의 모습을 보이고 내란 청산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들께서 지금 자, 의원님들께서 위원장의 회의 진행 순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위원장에 대해서 제정신이냐 이런 말을 상습적으로 하시는데요. 네, 나가도 너무 나가지 않았습니까? 자, 이 회의가 열리게 된 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죠. 나경원 의원 등이 국회법 제52조 3호에 따라서 개회 요구를 해서 위원장은 어제 간사를 통해서 안건 또 의사 일정 방식 등등에 대해서 협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정중하게 드렸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거부한 쪽은 바로 국민의힘 쪽입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당 전체 워크숍이 있었고 또 그 워크숍이 오늘 오전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회의를 열어드리겠다라고 하였고 그에 대해서 협의를 해달라고 한 것을 증인을 7명이나 채택해달라. 더군다나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까지 증인에 포함시켜서 증인을 해달라고 하는데 증인 소환 절차 이런 것 등등이 국회의 증감법에 따른 증인 소환 시간을 두지 않고 증인을 해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억지를 부리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회의의 안건과 회의의 진행 방식 등등에 대해서는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전히 안건은 미정인 상태입니다. 네. 자,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할 때마다 제정신이냐라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한다든가 위원장 발언을 방해하고 개입하고 끼어드는 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의사일정 발언도 기회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눈꽃만큼도 존중하지 않으면서 무슨 회의를 바라시는 겁니까? 나경원 의원님에 대해서는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자, 다음 박준택 위원님. 네. 왜 항소를 하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유일하게 따지고 드는 것이 다른 것은 할 말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유일하게 따지고 드는 것이 범죄 수익을 추징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게 했다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애초에 기소를 잘못했고 또 추징 청구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피해 환수 주장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특경법 배임 사건 범죄 피해 액수를 산정할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법원이 선고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계약 당시에 범죄가 성립하는데 얼마의 이익이 남을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익 산정이 불가능한 것인데 이재명 전 시장을 잡아보겠다는 욕심으로 액수를 자기 마음대로 산정을 해서 특경법을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 항소해도 뒤집힐 가능성이 없습니다. 두 번째, 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이걸 얘기하는데 이게 그 성립한 이유가 서판교 터널 개설 이것과 관련한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상대방에게 이익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서판 개설 계획이 이미 성남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표가 돼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미 시민들에게 공개가 된 지가 언제인데 그게 비밀이 될 수가 있습니까? 비밀도 아닌 것을 비밀이라고 우기는데 어떻게 이해충돌방지법이 유죄가 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애초에 검찰이 해서는 안 되는 조작질의 공소제기를 했기 때문에 1심이 불가피하게 무죄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항소심 가도 되지도 않을 이 사건을 어떻게 다투서 이기겠다고 검찰이 주장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조작 기소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할 일이지 항소를 하겠다고 우겼어야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범죄 재산 몰수법 봐보십시오. 범죄 피해자가 사기 범죄에 대해서 범죄 피해자가 범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가가 추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사범이나 조직적인 전세보증 사기 사범 같은 서민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충적으로 놔둔 규정입니다. 지금 성남도시공사는 새 시장에 의해서 이미 소송을 제기를 했고 그 소송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도시공사를 뭘 보호를 해주겠다고 법에 어긋나게 이런 추징을 청구한단 말입니까? 내용도 없고 절차도 잘못된 이런 항소, 기소도 문제이고 항소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힘 의원님들의 주장은 될 수가 없는 일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연못 보호라고 해야죠. 남해에 가서 물고기를 잡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힘 의원님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한 이 회의, 저는 이 회의 개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원 위원님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146조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된다의 조항에 한적 없어요. 나경원 의원님은 무슨 모욕죄 발언했다는 겁니까? 국회법 제147호 국회법 위반이에요. 네, 발언방해 금지에 따라서 제가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네,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다음은 송석준 의원님. 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헌법 법치주의 사상 초유의 아닙니까? 지극히 무당하고 전례가 없는 검찰의 검사를 이렇게 밤에 분명히 네. 자, 자, 이제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자, 송석준 의원님 발언 송석준 시간이 의원님. 한참 전에 종료되었습니다. 송석준 의원님, 이제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만하세요. 질서 유지 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송석준 의원님 발언 시간이 한참 전에 종료됐어요. 네. 자,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네, 의사진행 발언 3분입니다. 예. 윤석열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 때렸을 때 아무 말 못하던 검사들 뭡니까 지금? 윤석열 구속 취소되었을 때 즉시 항고 포기한 검찰총장에게 즉시 항고 포기해야 됐다고 말했던 검사들, 즉시 항고 포기하자 아무 말도 못했던 그 검사들 뭡니까 지금?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조작, 주가 조작으로 김건희에게 불려가서 핸드폰 반납하고 김건희에게 수사했다고 하놓고 무혐의 친 그 검사들 뭡니까 지금? 그때 한마디도 못하던 그 검사들 어디 갔습니까? 그때 한마디도 말 못하던 검사들 바로 윤석열의 검사들이었죠. 지금도 그 검사들이 남아서 수사, 기소, 분리를 저항하면서 또다시 오늘 집단행동을 했습니다. 검사장 8명, 그리고 정유미 검사, 그리고 박경택 검사, 박영진 검사,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
다 이름 내놓으세요. 그동안 이 사람들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 했을 때 뭐 했어요? 박성재가 3,600개 구치소방 찾아낼 때 뭐 했어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어쩌자는 겁니까? 자, 제가 오늘 정리해 드릴게요. 유동규 검사가 몇 년 구형했습니까? 7년 구형했어요. 그랬더니 판사가 이 유동규 나쁜 애 아무래도 검사하고 짜고 한 것 같대.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징역 8년 선고했어요. 정민용 검사가 5년 구형했어요. 그리고 판사가 징역 6년 선고 때렸어요. 그래서 항소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규 더 징역형 내려달라고 항소하는 겁니까? 항소 왜 하겠다는 거예요? 징역형 내려달라고 항소하겠다는 겁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정리해 줄게요. 항소 기준에 따라서 이거 숨기고 있던 대검의 항소 기준이에요. 대검 예규 기준에 2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 항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파요? 대검 예규에 이거 꼭꼭 숨기고 있던 거 내가 갖고 왔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자, 여기에 판사가 이야기합니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7천억 이런 얘기를 검사가 기소했는데요. 판사가 이거 비밀 아니거든? 그리고 이거 공소시효 지났어. 이러고 무죄 때린 거예요. 비밀 아니라는데 그러면 비밀인 내용을 갖고 오든지. 판사가 비밀 아니야. 공소시효 지났어. 그래서 면소야. 왜 항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어머나 창피해. 어머나 잘못했어. 이래야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남욱이 이야기했잖아요. 정일건 부장검사 아이 사진을 갖다 놓고 남욱을 불러다 놓고 너 아이들 보고 싶지? 네 배를 싹 다 갈라서 장기를 싹 끝내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리고 환부를 도려내는 방법이 있어. 아이들 보고 싶지? 그랬더니 정일건 부장판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일건 부장판사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한 게 사실이라고 했어요. 이따위로 조사한 거. 사실이라고 해요. 아니라고 했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예요? 정일건 부장판사를 오마이뉴스가 직접 통화했는데 저희는 거기다 묻히라고 뭘 불러서 물어보면 되겠네. 김만배는 정일건 검사 바깥은 이 재판이 잘 된 거예요. 남욱에 이야기한 거예요. 김만배 거를 보니까 배를 싹 갈고 장기를 드러내서 아무도 못 불러서 거짓말이다 하고. 저도 되겠구만. 이동규는. 아이들 사진은 어디서 김만배는 나왔어라고 오늘 물으니 다 풀려요. 그걸 다 풀어. 그래서 남욱이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검사들 부르지도 않고 거짓말하고 있어. 이 검사들을 옹호하고 싶은 거예요? 배를 갈았다고 검사를 이렇게 돌려주세요. 옹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7,800원 흑자하지 그리고 마세요. 무식하게 검찰 공부 목숨으로 좀 하세요. 뺏어가지 판결문이 어떤지 한번 읽어나 보라고. 네, 서영교 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다음은 어떤지 읽어나. 네, 다음은 김기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네, 경기도. 마이크를 점검을 한번 해보시죠. 들어온 것 같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유리해졌다고 주장하네요. 뭐가 유리해졌나요? 범건 피고인들은 김만배 등 5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도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진 건 없습니다. 우리 법조인 출신 여기 다 많이 계시죠? 항소 포기에서 확정된 사실이 이재명 대통령이 나중에 재판 받으면 그게 영향을 미칩니까? 아닙니다. 안 미칩니다. 송석준은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미치지 않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따로 사석에서 자, 송석준 의원님,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아무리 이성적으로 봐도 제 말씀 들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지는 것이 없으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못하고 애꿎은 추징 얘기합니다. 추징은 존경하는 박균택 의원이 간략히 얘기했지만 국가가 이것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고 추징해가지고 성남도시공사에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결문의 정당성이나 이런 거 제가 굳이 운운하지 않겠습니다. 성남도시공사는 지금 국민의힘 소속 시장입니다. 그분이 지금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추징보전 처분이 돼가지고 그 재산에 대해서 또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손해배상
청구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이 판결문에서는 임의적 추직 몰수인데도 굳이 했습니다. 그거는 그걸 안 해도 손해배상 청구로 이미 민사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마치 항소를 안 하면 몇 천억이나 되는 돈이 국가에서 돈을 잃어버린 듯한 그렇게 맡아도 참주 선동을 하면 안 됩니다. 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송도준 의원님. 그래서 그건 좀 판결문 좀 읽어보고 주장합시다. 판결문 좀 읽어보고 주장하시고 다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죠? 좀 읽어보세요. 그리고 내란숙의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즉시항고 안 할 때는 침묵하고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여왕이나 된 것처럼 그때 검사 불러 수사받을 때 그럴 때 가만히 있다가 그리고 무혐의 할 때 가만히 있더니 지금 난리치는 것은 일부 정치검찰이 정치 세력화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 집단 행동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여기에 대한 조치는 응당한 조치는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무죄에 대해서 예가 없다고 하는데 장동혁 의원이 보니까 이번에 올해 1월 21일 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검찰이 구형했는데 무죄 났어요. 검찰이 항소 포기했네요. 장동혁 의원이 대표로 있는 국민의 의원들은 적어도 조용하십시오. 장동혁 의원이 대표하고 있는 국민의 의원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합니다. 자,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세요.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검찰이 기소하는 것은 왜 합니까? 자, 1분 더 넣어드리세요. 계속 발언을 방해했기 제가 때문에 발언의 방해를 1분을 받았습니다. 더 드리는 겁니다. 변호인 출신 의원한테 왜 1분을 더 줘요? 1분을 대장동 출신 변호인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출신한테 왜 1분 더 주냐고 대장동하고 관련 없습니다. 자, 조용히 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동혁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100만 원 구형됐는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장동혁 의원이 대표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 사안에서 입 다무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리고 검사가 왜 사건을 기소합니까? 방해하지 마십시오. 발언 방해하지 마세요. 검사는 처벌을 위해서 기소합니다. 검찰은 구형한 것 중에 2명이 구형량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검찰의 봐주기 구형이 드러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선고가 난 것에 대해서 항소를 하면 항소심에 가서 형 깎아달라고 할 생각입니까? 그걸 못해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소 안 한 것이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한 그 목적은 달성됐습니다. 그러니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